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저 김장렬입니다. 뭐 제가 누군지 소개시켜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오늘의 시장과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호를 그 반도체하고 테크 중심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는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은 아닌데 일단 오늘 시장인데 처음부터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해 갖고 강남에서 오다가 조금 오버가 됐어요. 땀 흘리는 거 보셨어요? 사실 이맘때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그래도 오늘 뭐 밥 안 먹어도 기분 좋잖아요. 장이 많이 올라가서. 진짜 삼성전자 10% 올라가는 게 언제만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뭐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한편 어저께 파신 분도 계실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지금 계획으로는 한 3번 정도 반도체와 테크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제 성격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반도체하고 테크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실 오늘 많이 오른 것 중에서는 또 해째부터 시작합시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세트랙 아이, 기억나세요? 세아베스틸. 우주가 마침 타이밍이 좋았고 이게 그냥 걸린 거예요. 아르티메데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타이밍 맞고, 그다음 스페이스X하고 XA하고 합병한다. 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발단이 되긴 했지만 그 타이밍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가끔 가다가 매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은 이렇게 넌 테크 종목에 대한 리포트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이제 그 클로징 벨도 나오긴 하니까요. 거기서도 하는 걸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한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오늘 뉴스가 많아서 이거를 다 읊어드리는 게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일단 준비된 것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나온 얘기 중에서 제가 쭉쭉쭉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오른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어저께 이제 그 샌디스크가 15% 올랐고 마이크론이 한 5%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오프닝 벨 없고 클로징 벨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설명했겠습니다만, 그거 보면서 게임 끝난 거예요. 네. 어떻게 샌디스크가 15% 올랐냐? 그런데 샌디스크만 15% 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아마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 아시죠? 예. 그것도 낸드 만듦새인데 걔도 장중에 아까 10% 넘게 상승한 걸로 갔는데,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른 거는 이제 낸드 하이닉스 오른 것도 낸드에 대한 게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샌디스크 오른 거.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올랐는데 그저께 내린 거를 다 완전히 복구하고 넘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어저께 내려간 거 다 복구한다고 보는 게 정상이죠. 그거 보시면 되죠. 마이크론이 4% 빠졌다가 오늘 5% 넘게 올랐죠. 그 샌디스크는 한 6% 올랐다가 오늘은 15% 올랐지 않습니까? 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럼 어저께 무지막지게 빠졌는데 그거를 다 만회할지는 까리까리해도 상당히 반등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그거를 이제 5%냐 10%냐 그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갔고 반도체 모든 종목이 올라서 어떤 것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눈이 나빠서 이 댓글을 옆에 있는 걸 다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댓글을 제 휴대폰에서 보면서 멀어서 이렇게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걸 할게요. 그러니까 준비된 거는 당연히 간밤에 미국에서 나왔던 거 지금 얘기했죠. 샌디스크하고 그 마이크론 얘기했고, 애플도 얘기할 거 조금 있고 엔비디아도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 AI하고 계약이 무산되느니 뭐 하느니 잡음이 많잖아요. 근데 오픈 AI 우리 이제 엔비디아는 무산된 건 아니고 뭐 스케일이 좀 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억측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고 다른 건 없었어요. 네, 반도체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중에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다 적지 못했어요. 중국 기술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우려로 홍콩 그 항생 테크놀로지, 항생은 그게 안 빠졌는데, 항생 중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거 테크 관련된 항생 테크 인덱스가 오늘 장중에 한때 3%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블룸버그 뉴스가 작년 고점 대비했을 때 항생 테크는 거의 20%까지 빠지면서 이 완전 커렉션이다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유가 통신사, 텐센트 같은 경우는 다른데 원래 통신사에만 부과하던 세금이 있는데 인터넷 기업 텐센트 같은 경우도
이게 부가가치세가 VAT죠. 이것이 높게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가지고 이게 빠진 거라 해요. 그러면서 기사가 나온 것이 뭐 이런 거가 핑계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반도체나 테크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는 걸 힘을 보태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거 지금 기사가 좋은 게 나온 게 있고요. 그거 좀 파지티브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작게는 그 대만에 조그만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윈본드라고 있거든요. 아주 작습니다. 작은 회사인데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반도체 메모리가 너무 좋아서 매우 좋아서 내년까지 27년까지 생산 캐파가 있는데 다 예약 완료됐다.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키옥시아 그 주가 올라간 것도 포함해서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기사 요거는 연결된 거 좀 볼까요? 그 제가 준비된 자료는 원래 이거였는데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 제가 태블릿 한 거 요 페이지 24페이지. 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뉴스 중에 정리가 오전 중에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캐파를 지금 당장에 증설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죠.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모 증권사에서 이거 저기 한국투자에서 쓴 거 중에서 핵심만 요거 위에 줄만 가져왔는데 그 평택4 P4죠. 그 D램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럼 원래 하고 있어요. 원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한 4만 잔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가 중요하고 혹시 D램이 너무 부족하면은 추가 공간을 어디서 빼올 수 있는가 하는데 그 빼오면은 그쪽도 부족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운드리 팹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택 P4 안에도 파운드리 캐파가 있는데 거기서 여유분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상반기는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캐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인이 있는데 용인은 27년도 하반기거든요. 27년 하반기인데 그거를 좀 앞당기자 뭐 27년 5월달 하자 뭐 이렇게 나왔다가 저 흐지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청주에 있는 M15X 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일한 건데 그것이 한 8만 잔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캐파들이 가동되더라도 D램을 아마도 3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을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1분기 가격이 뭐 더블 갔으니까 2분기, 3분기 가격 상승률이 또 30% 계속 간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죠. 분명히 1분기에 80%, 90% 갔으면 2분기에는 뭐 20%, 30%뭐 하더라도 3분기에는 한 자릿수 내려가고 4분기는 가봐야 된다. 이게 맞거든요.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캐파를 칠 때 얼마나 시간 걸리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장비 발주를 오늘 냈어. 오늘 처음 냈어요. 장비도 여러 가지니까 다르긴 한데 어떤 거는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걸리면 안 되죠. 1년 반 걸리는 것도 있는데 보통 딱 줬어요. 그리고 장비가 무슨 크리티컬한 게 아니고 하면은 딱 주면은 이게 한 6개월 정도? 그 6개월 정도? 빠른 건 6개월. 또는 늦게 나면 들어오거든요. 그럼 6개월 뒤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럼 들어와가지고 설치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웨이퍼 투입하고 이거를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9개월이 걸려요. 실질적으로는 뭐 테스트할 때 그 수율이나 이런 게 잘 안 잡히면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4, 4분기 때 얼마 안 됐죠? 만약에 장비 발주를 미리 냈을 수도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게 올라가니까 생각합시다. 10월 달에 발주 낸 것도 있고 11월, 12월에 발주 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주 낸 것이 들어와서 어떤 건 6개월 만에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웨이퍼 투입하고 일도 하면은 그럼 올해 9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9월이나 10월 달 정도부터 새로운 캐파가 이제 좀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캐파의 증가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둘째 문제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가 멈추거나 아니면 그거에 반발을 하거나 그거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언제쯤 할 수 있냐. 이런 새로운 캐파가 온라인 들어올 때 가능하다. 이게 언제쯤이냐. 아마 빠르면 9월. 아마 잘못하면은 뭐 생산 이렇게 되면 내년도 개선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반도체 쓰는 업체들이 그래서 1년 계약을 하는 거고 또는 2년 계약 하자고 하는 거고 가격은 또 그때 가서 하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그 제가 뭐 저기 클로징 벨에서 뭐 외국계 증권사를 뭐라고 한 거는 이런 판국이면은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과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을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것보다 40% 50% 높게 쳤잖아요. 그 삼성전자 그래서 뭐 200조인지 200 몇십 조인지 하이닉스도 170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도 엄청 계속 좋다며. 그렇게 했으면은 목표 주가가 20만 원하고 100만 원일 수가 없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자기 숫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그렇죠? 숫자 관계없이 그냥 대충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쇼티지가 단기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타 방송에서도 금요일 날 얘기했고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클로징 말에서 얘기했는데 그 즐거운 상상을 할 수 있는 세기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뭐냐면은 이제 그 샌디스크 주가가 그렇죠? 이렇게 그 가이던스가 높아졌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가장 싼 주식이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싸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때 20%갈 때 사면은 물릴 수 있어요. 물렸겠지. 왜냐면 중간에 장중에 마이너스 1% 됐다가 기억나세요? 금요일날 20% 올라갔다가 시작해서 물렸어. 마이너스 1% 됐어. 그때 파나요? 그럼 결국 6.5% 올라갔고 어저께 15%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전례가 없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누구나 흔들려요. 갖고 계신 데 흔들리고 안 갖고 흔들리고. 그래서 이거는 저번에도 몇 번 이주 얘기했지만은 메모리 구조가 HBM 가고 부족해서 반도체가 쇼티지 난 거는 작년 8, 9월 달까지. 작년 9월 달부터는 HBM이 아니고 LPDDR. 그러니까 KV 캐시 메모리가 부족해서 생긴 거라는 걸 명확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액션을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자기가 이해 못하면 액션 안 하는 게 최고예요. 어저께 펀더멘트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파냐고요. 물론 거기서 살 수 있는 용기나 살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도 케빈 워시 때문에 빠지면 케빈 워시가 반도체의 수급을 좌지우지 못하거든요. 흔들리게 만들 수는 있지. 그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의 사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팔았는데 다시 내려올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시 혹시라도 매크로적으로 내려가면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사느냐? 10% 빠질 때 못 사. 왜? 그거는 커렉션이라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5% 빠질 때는 상당히 신중한 게 아니고 고민해야 돼. 5%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용기를 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5% 정도 빠지는 기회가 펀더멘털 아닌 쪽으로 오면 그게 펀더멘털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냐? 본인이 판단해야죠. 판단을 못하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항상 맞는 거 아니라 했죠. 저도 한 70% 맞고 다만 반도체에서는 한 85% 맞는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듣겠죠. 만약에 이게 제가 반밖에 못 맞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차하고 아무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한 70% 이상 맞으면은 계속 저 말을 치알 믿고 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정보를 IT 반도체 정보를 다 오늘 30분 50분에 다 얘기하려고 랩하듯이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 중에서 틀릴 수도 있어요. 기술적 설명 같은 게.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한 거는 제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오늘 못 보겠죠. 제가 이렇게 못 보는데 집에 가서 보고 뭐 내일 모레고 다시 나올 때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되면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시간이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터미널러지 용어를 모르죠. 사실은 용어 같은 경우는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용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라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핵심 뭐죠? 케빈 워시는 그 자기 마음속에는 옛날 기억 속에 매파일 수 있지만 지금은 비둘기파 가족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히 벗어날 수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케빈 워시의 그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말 빠르죠? 이제 이게 원래 성격이에요. 클로즈벨 오프닝벨에서는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이 빠른 게 싫으면은 딴 데 가서 들으시면 돼요. 딴 데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시면 볼까요? 저걸 안 가졌네. 네. 네네. 거기 뭐라고 하냐면 금리는 가급적 많이 내린다 했어요.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케빈 워시가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금리를 내린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런데 뭐냐면 양적 긴축을 또 한다고 했어요. 이게 좀 웃긴 건데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금리를 웬만하면 내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양적 긴축을 한다 그래서 이게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기본 자체가 뭐냐면은 AI라는 생산성 도구가 잘 발효돼 가지고 인플레가 생산성으로 억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건 누구죠? 케빈
워시 말고도 우리 그 베센트, 트럼프도 비슷한 거죠.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 유가 잡고 그렇게 하면은 웬만하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옛날에 DNA 있으니까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연준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거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금리 인하를 꼭 못 한다고 단정지 맞자. 중립적으로 보자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은 아까 생산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AI 투자 이런 거.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금융기관을 민간 그 은행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고 어떻게 하냐? 연준은 통화정책만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게 여유를 주고 규제를 푸는 거는 재무부 소관을 넘겨서 재무부, 베센트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민간 은행이 SLR 이런 규제를 풀게 되면은 엄청난 금액의 잠재적인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국채를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채가 발행되더라도 그거가 국채 수익,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고 억누르면서 국채가 소화할 수 있는 거를 민간은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옛날에 한 양적 긴축 완화가 아니고 민간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투자돼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 돼? AI 투자되고 우주 방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원 개발하는 데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명약 관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주라든지 국방주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띠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5천 부르고 뭐 3천 부르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밀잖아요. 그거 못지않은 방향성을 워시하고 베센트하고 트럼프가 일관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어저께 그저께 흔들릴 때 저도 흔들리 당연히. 하지만 그것이 오늘까지 계속 될까라는 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관계없이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한 반도체는 파는 건 절대 아니었던 거죠. 살 돈은 없더라도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아까 반도체는 그래서 달라진 거 없다는 이 뉴스는 뭐냐면은 이 한국투자생회가 동감하는 거는 반도체가 쇼티지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맞다. 이걸 확실히 해결해 준 거고요. 아까 말한 홍콩 시장에서의 뭐 인터넷주에 대한 약간 규제 비슷한 거 그런 소문인지 블룸버그 기사인지 이것도 파지티브였고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 중국 스마트폰 또 다른 기사인데 중국 스마트폰이 뭐 애플도 힘든데 당연히 중국 스마트폰은 더 힘들겠지. 애플은 고가로 팔기로 하고 약간 뭐 가격을 뭐 덜 올리더라도 뭐 서비스 반도체 스마트폰 하드웨어 말고 서비스 매출로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스마트폰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반도체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적자예요. 반도체 이미 그러면 적자가 지금 아니더라도 한 3개월 6개월 적자거든. 그럼 메모리가 대란돼 가지고 얘네들이 보급형이잖아요. 보급형을 단종 안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하려는 것도 출시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예상됐던 거잖아요. 그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삼성전자는 관계 있냐? 삼성전자 휴대폰은 관계 있죠.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도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방법이 없죠. 삼성 휴대폰도 작년에 삼성전자가 잔전에 토탈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죠? 43조인가 얼마 44조가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휴대폰이 한 12조 나왔어요. 컸죠. 근데 올해는 아마 예측이 몇 군데 나온 게 5조, 4조야. 근데 그거 7조 날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반도체 자체가 110조, 130, 150 나오니까 껌값도 아닌 거지. 5조가 껌값이 아닌 게 아니고 그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죠. 휴대폰 사업부 있는 사람은 아마 PS가 뭐 제대로 못 받을 겁니다. 반도체 메모리하고 완전히 격세지감을 느낄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반도체가 쇼트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오늘 반도체에 대한 걸 핵심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나온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냐면은 오늘 빠진 것 좀 얘기를 할게요. 빠진 거. 이 장에 무슨 빠진 걸 얘기하냐는데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오늘 아침에 그 내려가길래 이거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그러고 말았지. 코리아 서키트. 네, 오늘 얘만 빠졌죠. PCB에서 얘만 빠졌어요. 코리아 서키트. 왜 빠졌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플러스였는데. 그렇죠. 이 코리아 서키트가 왜 빠졌냐는 것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이 많이 안 좋았냐? 펀더멘털리 문제 생기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4분기 실적이 조금 분명히 안 좋았어요. 얼마 나왔냐면 4분기가 영업이익이 361억 나왔어요. 근데 원래 애널리스트 평균이 370억 나왔어요. 그럼 뭐야? 별 차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기대치를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가 나왔냐면 여기 일회성 비용이 반영돼 갖고 원래 소폭 하향했다. 이전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럽게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이게 얼마 나왔냐면 목표 주가가 얼마냐? 이게 오늘 주가가 비슷할 것 같은데 목표 주가가 82,000원, 9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장중에 얼마로 시작했냐면 이게 68,000원까지 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막판에 뛰어드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돼. 막판에 뛰어드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만약에 10% 남겨두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20%만 들어가더라도 추가적으로 사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론이 많이 가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 많이 가겠죠.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의 가장 큰 회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ISC가 오늘 또 많이 갔을 겁니다. ISC 리노가 며칠 전에 많이 갔는데 ISC가 또 많이 갔어요. 이런 거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ISC가 오늘도 장중에 9% 올랐는데 넥스트에 더 오르는데 넥스트 더 오르는 거는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실적이 좋은 정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이상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이네. 잠깐 볼까요? 네, 예, ISC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220억 나왔어요. 근데 예상이 185억, 한 30억이니까 20% 정도 더 나왔네.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저도 이거는 한 10만 원 넘어갈 때는 야, 좀 많이 왔다는 생각이 아니 든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가는데 ISC하고 리노공업의 차이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리노공업이 원래 마진이 훨씬 높아요. 리노공업이 한 50% 나오고요. ISC는 그 반에도 좋은 거죠. 얼마? 한 25% 나오나? 맞아, 25%, 27%. 이번 더 나왔네. 이번에 한 20% 후반대. 그다음 리노공업이 한 40%, 50% 나오는 회사니까 밸류가 리노공업이 항상 먼저 가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먼저 30배, 40배, 45배, 50배 가면은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은 ISC가 형님이 먼저 가네, 나도 따라가야 돼. 이렇게 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노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하고 리포트가 많이 나왔을 때 며칠 됐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리노공업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부담이 느낀다. 그렇게 계실 거 아니에요. 보세요. 리노공업 이렇게 갔다가 이게 아마 11명 갔을 때 리포트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약간 조정받고 하는데 이거 갔을 때 PER이 40배, 45배 간다 했거든요. 그 마진이 50%고 좋으니까. 그런데 그걸 딱 봤을 때 반응해야 되는 거야. 덜 간 주식이 뭔가라고 보면서 ISC를 봐야 되는 거지. 요거 리노공업 봤죠? 그다음 ISC 보면은 상대적으로 여기까지는 쉬었단 말이에요. 리노공업 가니까 같이 뛰기 시작하는데 오늘 실적 잘 나왔으니까 내일도 갈 수 있는데 리노공업도 이제 오늘은 싸지 않지 이제는. 그런데 리노공업은 다른 게 있어요. 리노공업은 데이터 센터 비중이 높아요. 우리 데이터 센터 얘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비중이 얘네 매출의 60%, 50% 이상 돼요. 한 60% 되는데 ISC는 그런데 죄송합니다. ISC가 그런데 리노공업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비중이 10%가 안 돼. 그러니까 탄력이 붙을 때는 데이터 센터 쓰임으로 갈 때는 앞으로 생각하실 게 리노공업이 아니고 ISC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애매하고 데이터 센터 무슨 거품이고 이상한 소리 들잖아요. 그러면은 꾸준한 회사, 뭐 R&D 꾸준한 회사, 그다음에 그 마진이 좋으니까 정가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리노공업이 ISC보다 거꾸로 달가는 거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머리에 박혀놓으면은 다음에도 좀 플레이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ISC, 그다음 리노공업,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빨리 얘기했죠. 제가 늦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른 얘기 좀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숨을 거두고요. 네.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 몇 페이지? 3페이지. 매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장이 유동성 장. 그러니까 부동산 난리 났잖아요. 뭐 다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아니고 뭐지? 보유세를 더 높인다나?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피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갖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한테 그분들도 다 국민이고 다 이유가 있어 했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그 투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얘기를 제가 부동산 정책 뭐라고 할 계제도 아니지만 핵심은 자금이 은행에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조 이상으로 우리 그 주식 예탁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그 신용융자도 30조 이상 넘어갔고 조금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CD 제외한 예금이 CD는 아시죠? 이게 디파짓 하는 거 그거 말고 확 빠졌죠. 보이세요? 이게 작년도 7월 정도 중반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히. 그럼 이 돈 어디 가겠어요? 다 주식으로 대기자금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다 대기만 온다는 얘기 뭐냐면 어제까지 빠졌는데 오늘 안 빠지잖아요. 오늘 안 빠졌고 올라갔는데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10% 5% 하는데 그럼 대기자금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겁이 나서 아니면 손실 나서 꼭대기 잡아서 아니면 나는 이익이 많이 나서 이익 실현하던 간에 오늘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이상한 행동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기자금이 많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좀만 캐털리스트 촉매가 있으면 들어올 사람이 또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익 실현이나 아니면 뭐 진짜 신용융자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팔아 제껴야 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면은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과거랑 다른 유동성 장세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탁금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상태인데 예탁금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죠. 장은요 언젠가는 분명히 조정이 옵니다. 어저께 같이 그렇게 오고 올라갔다가 내일 안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젠가 오는데 언젠가 오는 건 언제냐? 미국이 긴축할 때요. 미국이 긴축 모드로 확실히 들어갈 때. 물론 어저께 워시가 됐기 때문에 긴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핵심적인 보면은 그렇게 바로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될 수 있어요. 청문회하고 뭐하고 하면서 파월 지나고 5월 6월 다 가지고 막상 가갖고 인플레 데이터가 거꾸로 올라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 사람이 그렇게 돼갖고 이렇게 발락할 때는 최소한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후행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홍콩 기술 얘기했고 반도체 얘기했고요. 네, 이 얘기 삼성전기 다른 얘기지만 삼성전기. 이것도 며칠 사이에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 그렇죠? 앵커는 따로 있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오늘 8.6% 올랐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그날 그 난리에도 별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어저께도 올랐습니다. 1.4% 오르고요. 이게 장을 보세요. 이게 이럴 때가 엄청 좋은 건데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 이때부터 리포트 하는데 MLCC하고 얘가 플립칩 BGA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MLCC 플립칩 BGA가 얘네가 원래 하던 것이 휴대폰에 많이 쓰는 건데 전자용으로 쓰인다 그러는데 요즘엔 서버용으로 쓰인다 해서 난리가 나서 가동률 난리가 나고 실적이 좋다는 얘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요 지점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요 지점에서 리포트가 나오고 어저께요. 무라따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어저께 같은데 무라따라고 MLCC의 넘버 1이 일본에 있는데 걔네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을. 그런데 얘네 실적 자체는 뭐 일회성이 있어서 얘네 실적은 썩 그렇게 파지티브지 않았어. 그런데요. 인더스트리 자체 산업에 대한 코멘트는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 모 증권사에서 나온 걸 보면은 무라따가 실적을 발표한 후 급락을 했다가 결국은 한 1%로 빠졌는데 어저께 오늘은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무라따가 한 7% 오른 것 같아요. 7% 오르는 그 흐름이 삼성전기하고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예, 아침부터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 얘기한 게 뭘 얘기했냐면은 신규 수주가 무라따의 그 MLCC 커패시티 신규 수주가 10% 이상 개선돼 가지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BB 레이셔라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 아닌데 북 투 빌 레이셔. 북 투 빌은 뭐냐면 북은 오더 받은 거고 빌은 자기가 실적한 거죠. 실적 대비 북이 많은 거죠. 그게 1.1로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북이 그러니까 주문이 매출보다 더 빠른 거로 개선된 다음부터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AI 서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7% 올라갔는데 그래서 삼성전기도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 올라갔더라도 밸류가 싸진 않아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말할 것도 없고 올해 기준으로도 한 20배 될걸요? 20배 넘을 것 같은데 PR이. 제가 항상 말하는 거 20배 이상 가면은 몸에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을 찾아야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언제 하는데 오늘 올랐으니까 23배, 4배 될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기를 언제 파느냐는 거는 일단 목표주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목표주가 괴리를 보여야 되는데 목표주가 가장 높은 게 40만 원대가 있고 30만 원 중반대예요. 30만 원 중반이니까 많이 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30만 원 초반이니까 이제 업사이드가 한 15%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기가 지금 안 갖고 계시면 지금 사는 건 리스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람직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갖고 계시면 파느냐? 만약에 이거를 30%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적당히 갖고 있으면 아직은 갖고 계셔도 괜찮은 게 아까 물았다고 같이 간다? 경쟁사 같이 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높일 때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높일 때는 얘네들이요. 이분들이 과감하게 못 높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30%, 50%, 60%못 높여. 왜? 넘버가 저스티파이가 돼야지 이걸 하거든요. 그냥 뭐 겐떠로 그냥 대충 때려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던 센터에서 혼나. 그렇게 하면은 마저도 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버가 하면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넘버가 좋으면서도 목표 주가 못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거나 햇소리 하는 거지. 아까 그 M 회사처럼 엄청 엄도를 하면서.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거는 둔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빨리빨리 못 늘어나. 근데 추세를 보셔야 돼. 추세를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보면 쭉 11월이 아니지 올해 1월 며칠 밑에야. 1월 20며칠부터 봅시다. 여기 미래에서 11% 높였죠. 4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26일 날 또 40만 원 나왔어요. 29%. 35%, 25%, 30만 원 됐죠? 쭉쭉쭉 지금 계속 목표 주가 계속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이 있고. 그리고 물었다가 괜찮고. 이럴 때는 파는 타이밍을 늦추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사는 거는 헷갈린다. 근데 왜 지금 팔지 않고 기다리냐는 삼성전기의 실적 중에서 여기 안 나왔는데 27년도 포캐스트. 제가 자꾸 27년 얘기합니다. 왜? 26년에 대한 거는 삼성이고 하이닉스건 뭐건 간에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27년 포캐스트가 어떻게 나오는 게 중심을 해야 돼. 앞으로 리포트 보면 27년도 봐야 돼. 근데 애널리스트가 27년도 예측을 안 해. 잘 안 해. 27년도 삼성전기 뭐가 있느냐? 우리 삼성전자가 작년에 처음으로 주가 올라간 게 언제인지 아세요? 7월 말에 테슬라한테 그 오더 받은 거 기억나시죠? 그거가 삼성전기한테 또 갑니다. 삼성전기는 여러 가지 들어가죠. 카메라 모듈 들어가고 거기도 MLCC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받는 거 오더가 발현되는 게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27년도 예측이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27년 예측이 의미 있게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27년 거를 땡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땡기는 게 뭐 가을 갈 때까지 안 땡기면은 주가는 언젠가 한번 팔아야 되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삼성전기를 말씀드렸고 밸류가 20배니까 쉽진 않아요. 근데 물었다 보면서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뭐 있었냐. 뭐 그 정도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댓글을 좀 보고 조금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짜증나는 게 목소리를 듣고 하면 좋은데 그렇죠?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할 때 댓글을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6시 10분이죠. 집에 일찍 가면은 이 시간에 밥을 먹거든요. 좀 배가 고파. 기운이 빠져갖고 오늘 방송이 좀 많았어요. 4개 있었는데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많이 찾아 좋긴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와봤자 출연료 요만큼 줘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 피곤해. 사실 그 출연자를 꼬시는 방법 뭔지 아세요? 돈을 적대로 많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소한 거 기분 좋게 하면 돼.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더 주면 야 그게 몇만 원 더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더라고. 작가나 PD나 마찬가지.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것도 삐지거든요. 쓸데없는 얘기 해봤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모놀로그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코리아 서킷 리포트는 제가 SK증권의 리포트를 참조를 하세요. 참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곱하기 8, 0.8 이렇게만 하시고요. 일단 이게 또 주가가 워낙 높이 올라가서 지난 며칠 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것도 주가의 변동성을 높이는 그런 이유가 됐다. 회사가 근본적인 훼손된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인정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얘기, 반도체 아닌 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타방송에서 오늘 얘기했는데 반도체 말고 뭐 사느냐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좀 됐죠. 증권주.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오늘 리포트가 몇 개 튀어나온 게 아침에 그런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이 62조. 와닿지 않죠. 62조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난 12월보다 89%가 늘었습니다. 89%.
2월 달은 얼마나 봐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예측이 1월 달 일평균 거래 대금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서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까요? 최근에 증권 리포트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미래에셋증권 말고 별로 없거든. 그러면 물론 거래 대금만 가지고 증권주가 움직이진 않아요. 거래 대금 중에서 뭐 이게 지금 국내 다 합친 것 같긴 한데 IB도 있고 그렇죠? 다른 그 채권도 있고 까먹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다 고스란히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몇 프로가 예상보다는 아니지만 예상이 뭐 50%였는데 80몇 프로 됐다. 그러면 40몇 프로가 더 나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몇 퍼센트 많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예측이 기본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만약에 새로운 예측이 추가된 게 40몇 프로 하면은 최소한 그거의 반은 받아요. 왜? 증권주가 대략적으로 한 반 정도, 40% 정도는 여전히 브로커지. 키움은 더 크지. 그러니까 키움이 가장 많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미래에셋 증권은 그거 스페이스X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좀 그렇다 치고 키움 주가 얼마 올랐어? 10%. 별로 안 올랐네. 9%?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의미 있게 증가하면 5% 10% 말고 뭐 30% 50% 나면 이게 원래 예측보다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게 알파가 50이다. 그럼 곱하기 0.4에서 20% 정도 주가가 올라갈 룸이 있구나. 하루에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했다가 채권에서 까먹고 왕창 깨먹고 아니면 뭐 수수료 갑자기 엄청 낮춰야 되고 아니면 해외 증권 파는 거 문 닫아갖고 못하고 이러면 할 수 있지만 그 애누리 까더라도 이게 거래 금액이 한 50% 늘었다 하면 40, 50% 늘었다면 16 해서 한 10% 늘어난다고 이렇게 겐또를 부르지 않아야 돼. 그거를 제가 후행적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럼 믿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겐또를 저가 아니더라도 증권 애널리스트나 증권을 많이 보는 펀드 매니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늘 오르더라도 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수익률 게임 들어갔잖아요. 삼성전자만 10%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이런 리포트가 증권 조정을 매수 기회라고 하는 리포트가 어저께 밤에 썼겠죠. 애널리스트가. 그게 두 군데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가 나왔으면 그건 따라가야지. 이게 참 어렵지. 반면에 다른 얘기 해드릴게. SK텔레콤.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SK텔레콤 올라갔나?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너 반도체 말고 하느냐? 오늘 처음이라서 그래요. 오늘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은 아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뭐 리포트를 찾든 아니면 대신해서 챗GPT 돌리든 용어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목요일날 와서 그런 거 설명해 주는 날로 일주일에 3번이면 하루 정도나 반응을 쓸게요. 텔레콤이 오늘 SK텔레콤이 올랐어요. 6.5%. 어저께는 왜 그런지 팔았네. 그런데 SK텔레콤에 대한 게 뭐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죠? 뭐 몇 가지가 있지. 배당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전에 해킹당한 거 사건으로 힘들었던 작년을 뒤로 하고 올해부터는 정상화된다. 그러면 정상화된다. 그리고 뭐 있었죠? 엔트로픽 아시죠? 클로우드 하는 그 챗GPT하고 경쟁하는 걔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그 지분이 3조다, 2조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3조, 2조 그거는 다 반영됐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늦게 들어가면 바보 멍충이 되는 거지. 그 얘기했는데 그거가 1월 16일 날 아마 뉴스가 나오면서 챗GPT 결합하는 그거 엔트로픽의 지분을 그때 이후로 3조가 반영됐으니까 주가는 그렇게 반영됐으니까 7만 원 넘어가면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어야 될 게 이런 리포트 나왔을 때 저도 아직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제 봤는데 모 증권사에서 왕의 귀환 SK텔레콤 왕의 귀환 실적 회복 좋은 얘기지. 배당금 증액 가능성. 배당금 사실은 작년에 이 거시기 돼가지고 배당을 올해 얼마를 반영할지 사실 모르는데 여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당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천 원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2월 5일 날, 2월 내일이네.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그럼 내일 모레 실적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sell on the strength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 것인지 아니면 더 살 걸 판단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 실적 회복, 배당금,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 통신주의 관심, 그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제목은 이 왕의 귀환이라는 리포트예요. 왕의 귀환. 그러니까 뭔가 킹, 재림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팔아야 되나? 사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되나? 아니면 줄여야 되나? 이 생각을 보통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왕의 귀환하는 건 없었지. 삼성전자는 왕의 귀환이니까 종장 나왔거든요. 근데 왕의 귀환하고 3개월 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녹아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진짜 내일 모레 2월호에 실적 발표해서 구체적으로 주당 배당금을 3,000원 이상 뭐 한다면 더 가겠지만 목표 주가 올려서 주가 69,000원 올라오니까 이 애널리스트가 높였거든요. 이게 얼마야? 81,000원. 그럼 81,000원 나누기 0.9하면 얼마야? 0.9하면 8, 9, 72. 지금 73,000원. 따라가면 안 되고 갖고 있는 거 보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기분 안 좋으면 SK텔레콤 갖고 계신 분 듣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뭐 그 정도 얘기하고 그 어저께 했던 세트레가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혹시 사신 분 있어요? 제가 드릴 때 제 말 받고 사시면 안 돼요? 공부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못 사지. 어저께 공부하라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면 다음 기회. 오늘은 저기 그 합변된다 그러는데 이 얘기 어저께 드린 것처럼 이게 주가가 한 2조 넘었거든요. 근데 매출이 한 2,600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매출 흐름은 애널리스트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영업이익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성장하는 회사는요. 매출만 한 85% 90% 믿고 영업이익은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매출 곱하기 몇 배를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우주 산업에 있어 갖고 PSR 세일즈 기준으로 10배면 비싼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 관련되는 경쟁사 미국에 있는 회사가 걔네가 한 30배, 한 25배 되거든요. 25배? 25배? 그 정도 되죠. 25배. 걔가 한 10몇 조 돼요. 우리보다 한 5, 6배 큰 거죠. 세트레가이는 위성 사진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은 좀 늦어져도 돼야 되는데 영업이익 쪽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PER이 계산이 안 돼요. PER 계산 안 돼서 PER로 130배 되니까 뭐 그럴 바에는 뭐 사야 돼? 하여튼 테슬라 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거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에는 성장주로 보면은 PSR 10배까지 갈 것이냐 그 이상 갈 것이냐는 건데 이럴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경쟁사 PER을 해야 된다. 경쟁사 PER이 25배라면은 얼마까지 가느냐? 제가 명확하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장이 유동성이 딸릴 때는요. 우리가 미국 회사보다 무조건 반토막 이상이에요. 무조건 반토막 이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증명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세트레가 여러분의 뭐 하나 계열로 알긴 알지만은 이게 뭘 얼마나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 다 비슷한 생각이에요. 민도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애널리스트가 한 달, 2달 전 사이에 목표 주가를 2배, 3배 올렸어요. 왜 그럼 한 달, 2달 전에는 반도체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처음부터 세트레가에는 목표 주가가 6만 원, 10만 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20만 원 못 불렀을까? 그만큼 가늠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걔네들 비난하면 안 돼. 그게 왜 그렇게 올라가는가 아셔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얘기하죠. 이 경쟁사가 많이 갔어. 근데 유동성이 따라와. 그 테마가 붙어. 그러면 그 경쟁사 글로벌 피하고 갭이 얼마나 준다? 반 이하로 준다. 이게 룰이에요. 하이닉스 얘기하는데 제가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마이크론을 같이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크론이 PER이 이제 12배 되는데 PER이 12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절대로 12배 같이 못 갑니다. 제가 손에 자양을 지지할게요. 그게 안 돼.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걔가 12배 가면 삼성 하이닉스도 10배, 9배 근처는 갈 수 있는 희망은 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전제가 유동성이 넘치거나 한국에 대한 가치가 높아져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갭이 50%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30%, 20%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세트레가이도 지금 이게 25배고 얘네가 지금 10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9배 되나? 9배? 오늘 올라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갭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있어. 이 테마가 계속 붙어. 한국에서는 그 우주 관련되는 게 많지 없잖아요. HBM도 있고 세아베스틸도 있는데 세아베스틸은 철강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20배, 25배 못 가는데 그럼 세트레가이는 이거 얼마 줬느냐? 희귀하죠. 희귀한 종목이잖아요. 시가총액이 5천억도 아니고 적당해. 먹기 좋아. 그렇죠? 예.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 코스닥에 얼마 안 되는 우주 관련되죠. 그 테마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붙으면은 미국 밸류 25배 가면은 그거하고 개차가 지금 30% 40%잖아요. 그렇지. 40%밖에 안 되는데 그게 50% 이내. 잘하면 한 30%로 괴리가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배면 0.7, 0.6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 하느냐? 리포트를 봤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리포트를 맨날 제가 이걸 애널리스트 리포트면 쓸 때 제가 이렇게 하지. 근데 저도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늦게 보고 나서 이거 감 애널리스트가 왜 이제서 높일까? 라는 느낌이 왔을 때 제가 가끔 그런 걸 슬쩍슬쩍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니고 리포트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안 나온 거를 제 감회에서 제가 돌아다니다가 들은 거 가지고 옆에 알려드리고 하면 이건 리딩반대가 잡혀가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지만 다만 리포트를 공식에 나온 거는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래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는 섹터 구분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섹터 관련되는 거 우주고 반도체건 뭐 테크적이면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제가 초반에 앞으로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ROE하고 PBR하고 관계를 여러분 다시 아시나요? 물론 주가가 이게 유동성으로 가는 거니까 부르는 값이고 대한민국이 5천이 깨졌을 때 PER이 원래는 한 10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10배 정도로 대한민국이 10배 했는데 그게 어저께 깨지면서 동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최근 며칠 사이에도 엄청 올라와서 이익이 높아지니까 같은 5천에서도 PER이 내려가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스트래리스트가 얘기한 게 8.8배다, 9배 이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높아진 이익, 물론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어마무시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는 아니고 컨센서스 높아진 거 반영을 하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100이 오늘 5,200이구나. 5,100이 9.1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9배 초반이라는 얘기예요. 9배 초반. 그럼 알겠을 때 이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이 더 올라가면은 여전히 5,300이라도 9배가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하면은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이 보통 정상으로 갔을 때가 10배. 그다음에 오버됐을 때가 12배. 언더됐을 때가 8.5배.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제가 PBR하고 ROE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삼성전자를 왜 과거에 ROE로 하고 PBR로 했는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다른 이슈가 많으면 그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안 그러면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도 살짝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오는 바람에 앞으로 저녁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걱정인데 끝나고 먹으면 집에 가서 먹으면 7시 넘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뭐 하나 먹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기운이 나가지고 이게 단내 나지 않게 좀 차분하게 했었는데 오늘 초반에 조금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요.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막아주는 사람 없고 모시기도 없는데 혼자 잘 버틸 테니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만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일찍 끝날까요? 아니면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 거 해보는. 모건이 M인가요? 맞습니까? 하나 시스템 제가 하나 시스템 공부해 볼게요. 공부해 보고 리포트 찾아보고 계속 공부해 보고 리포트 쓰고 이게 밸류가 비싸다는 거 아는데 오늘 29%가 돼. 공부해 보고 금요일 날 제가 나오니까 금요일까지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피곤해 집에 가서 사야 돼. 목요일까지. 제 의견이나 아니면 리포트에 대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3번 계속 해주신 것 같아요. 3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리포트 제가 리포트 칭찬하는 이유는 제가 애널리스트 오래 해서 이 친구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제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런다고 또 비난하실 분이 있는데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리포트 읽을 만한 거 아까 요거 다른 건데 세아베스트 지주가 있으면 이거 참 리포트 잘 썼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1월 27일 나온 거 세아베스트 지주 갖고 계시거나 공부하시려면 보시기 바라고요. 그 정도 오늘 리포트는 그 정도 되고 만약에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선주 얘기 안 했는데 애매해서 알 수 있는데 저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있어요. 어디지? DB증권 좀 긴데 새로운 세상으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주말에 한번 보시거든요. 급하진 않고 이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편안히 주무시고요. 설마 오늘 미국장 빠져갖고 내일 5% 빠지고 이런 이상한 짓은 안 하겠죠? 네,
이제 그러니까 5% 빠지면은 이게 딥이니까 들어가야 될 것인지 펀더멘털리 이슈가 없으면 최소한 팔지 말고 버텨보시고 아니면 저나 아니면 패널들이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팔아라 아니면 이상하다 한 4명이 나왔는데 4명이 다 찝찝하다 적극적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좀 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더 기다려 보시는 걸로 지금 워낙 유동성 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